보다다마 연구소 이야기하고 얼마나 법문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법문 말고 우리 책도 5권을 기자회 해야 돼요. 기자회. 기자회는 저를 뭐 적어달라 하는데 나라양 오세영 대표가 뭐 적어놓으면 잘 안 돼요. 말하면 잘 나오는데 생각하고 못 쓰고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야나에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던 마야나 식구들이 이 보라다마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문 대신 우리 여러분들이 기자를 생각하고 이야기해주고 아사가님이 정리해서 글을 쓰며 보내는 그래도 본문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포교의 이야기입니다. 포교하는 생각, 어떤 생각을 포교하는지 지금까지 한국에 스님이 해왔던 이야기죠. 10년 가까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8년째 9년째죠. 9년째 그 전에도 있긴 있겠죠. 그 전에 2002년째부터 2009년까지 왔다 갔다 했고 여기서 나라영 의사님이 스님 소개의 책 가방 약력 이외에 책 가방에 있는 약력 말고 이외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국을 선택해서 오신 이유 등등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다마 연구소 소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스님이 내신 책 5권의 내용을 책으로 내시려고 선택하신 이유. 네 번째는 출판하는 책 5권이 불교를 이해하고 교학과 수행을 실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다섯 번째는 향후 출판 계획. 기자들이 앞에 두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이거 우리 스님의 포교 이야기를 들어봐. 스님 속에는 책가봐 양력 이외 이야기하라 하는데 할 얘기 별로 없죠. 한국으로 선택하는 이유. 보니까 어디 와서 인터뷰할 때마다 또 이야기를 물어봐요. 한국을 왜 선택하냐 하니까 제가 한국을 선택하면 한국이 저를 선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그래 물어봐요. 스님 한국을 왜 선택해야 돼? 저 한국을 선택 안 했었는데 한국이 저를 선택했어요. 30대 29살 때 스님 강원에서 나와서 혼자 수행하고 있을 때 외국인 스님들이 종종 많았죠. 처음부터. 처음에 어릴 때는 동굴루콘 스님 밑에 계실 때 소양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소양 출가자고 남자 여자 많아요. 그는 11살 때 봤던 거죠. 그때는 별로 다른 생각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강원콘 스님이 외국에 갔다 오셨어요.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셨던 거예요. 자기 의사 스님이 영국에 살아요. 갔다 오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처음에 외국에 포교하는 스님들이 외국인들이 포교하는 줄 아는데 거기 가니까 법문할 때 외국인이 어때? 다 몇만 사람 미국 가루 몇만 철 몇만 사람 거의 어디 가루 영국 가루 몇만 철 몇만 사람 외국인이 별로 없다. 그리고 미국 갔다면 땅이 크잖아요. 또 인건비가 비싸니까 스님들이 다 자기 촌 마당에 다 풀을 직접 자르고 또 밥 해준 사람도 직접 밥 해먹고 운전해주는 사람도 직접 운전 그거 보면서 우리 강원 학장 스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계주를 안 맡다고 계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차는 없는데 원래 풀 자르고 나무 자르고 이런 거 안 되게 돼 있고 요리하는 거 안 되게 돼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와서 결론은 그거. 해외 포교 별로 의미 없다. 그때 스님이 24살, 25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자인 스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조금 마음속으로 별로 해외 포교는 별로 그 의미 있다고 생각 안 하지. 해외 가서 외국인들이 포교하는 거 아니고 거기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외국 거주 미얀마 사람들이 애가 나면 애를 키워주라고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스님이 조금 전직하기로 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외국을 안 나가고 그 학교 안에만 계속 5,000평 정도 학교 안에만 몇십 년 살아오다 보니 조금 마음이 오pen 마인드 아닙니다. 그래 일단 그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외국 가서 외국인들이 한테 포기해야지 미얀마 사람이 미얀마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 그렇게 고생해서 살면서 외국인들이 포기 못하면 갈 이유가 없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스님이 많았죠. 며칠 전에 얘기해도 미국 스님 보고로 엄청난 감명 깊어서 외국인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엄청 관심 갖고 신심과 능력이 엄청 대단한 우리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신심과 능력 그런 거 보고 외국 분들이도 부처님 가르침을 진짜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또 29살 때 혼자 수행하고 있을 때 일본 스님하고도 만났어요. 그 일본 스님하고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공부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심을 대단하고 진짜 열심히 수행해요. 그래서 그때 신심이 났어요. 해외 포기하고 싶다 이런 거. 30대. 그래 한국 이런 거 몰랐어요. 한국 별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99년대에는 미얀마에서 한국을 잘 모를 때 1999년, 98년 그런 때 그래서 그 수행하다가 후회하면서 그런 원을 세웠어요. 내가 해외 포교를 한다. 그래서 내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 오세요를 했던 거 내가 가겠다고 안 했어요. 내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 와요.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후회하면서 그런 원을 세웠어요. 한 번에 딱 한 번. 진짜 마음속에 우러날 때 하니까 힘이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해외 포교를 하겠다. 그래서 내하고 인연 있는 외국인들이 만납시다 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한국 사람 만나요. 1999년에 그렇게 하면은 99년 막 2002년, 2000년 초부터 계속 한국 분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나와를 원래 모를 때 미얀마가 원래 뭘 탔고 살아기 때문에 참 몰랐어요. 원래 그렇게 역사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영국이나 그 일본이나 그렇게 알고 또 미국이나 다른 한국에 나가지고 알지를 못했어요. 책 한 권만 봤어요. 이 미얀마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갔던 미얀마 사람이 쓰던 책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많이 기억 안 나는데 70%가 산이고 나라가 돌산인데 열심히 산다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머릿속에 남는 거 없어요.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다음에 엉산 폭탄사고 그 두 가지밖에 한국에 대해 아는 거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한국 분들이 만나게 돼요. 처음 한국에 오게 되는 2002년 그 한국 부산에 보관 스님이 초청해서 왔어요. 초청자는 15번을 왔어요. 15번 초청. 그때 초청하자마자 먹은 이유가 그 해가 처음 스님이 그 양궁의 선언장 맡을 때 의사 스님이 26살 때부터 맡았는데 안 가고 일부 30대 되니까 번납이 10년 돼서 그때 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00년, 2001년 되죠. 그 2001년 주지가 되자마자 외국에 가면 조금 의사선생님 실망할까봐 조금 이따 할 일이 다 1년을 다 이렇게 하고 집중수행은 3개월 집중수행 다 면허서 다 해놓고 한번 나올 때 처음이었어. 2002년에 그때는 한국에 지금처럼 거주할 생각이 없어. 그냥 인용되는데도 왔다 갔다 한 나라를 생각하는 건데 해외 포기를 할 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미얀마에 오는 스님 외국인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건데 한국 분들이라고는 진짜 인연이 있는 거야. 분위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우연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뭐든지 과거에 했던 이 인연들이 다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투표라는 것이 7개월 살아서는 한국말 할 줄 알았어요. 7개월만에 한국말 하게 됐어요. 3개월 반 넘어지가 말하기 시작하고 7개월 정도 되니까 데일리 유세지는 해요. 지장 없어서 뜨는 걸 많이 이해해요. 모르 들으면 70, 80%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데일리 유세지 다 할 수 있어요. 7개월 있다가 가니까. 가령 한국 분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항상 많지 않아. 이렇게 해서 누가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항상 스님 옆에 몇마에 있어도 한국분이 있었어요. 한국말이 안 떨어지는 거지. 한국에 있었던 몇마에 있었던 한국말을 하게 되고 어디 절에 와서 이따 가지 이따 가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좋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한국말이 계속하게 되고 2002년 한국에 갔다 오자마자 그 미얀마에서 해외 포교 학교에서 스님 모집이 있었어요. 그 스님 20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해외 포교 학생가 있으니까 다녀야지 학교 다니게 돼서 학교 다니는 2년 걸렸거든요. 학교 마치고 학교에서 이렇게 선발할 때 스님이 덴마크나 노르웨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스님 하나 가는 거 아니고 선발되는 스님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스님이 있는데 나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스님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초청이 있어요.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태국 사찰인데 태국 사찰에서 미얀마 스님을 초청하는 스님 가려 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 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님을 가라고 해서 스님 내가 배려해 주는 거에 내가 갈 데가 있으니까 가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에 가겠다. 그거를 이 한국 스님이 이 데르스누 가지 말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님을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추운 나라이고 이런 식으로 그 부산 스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그 소양이 너무 자유로운 나라예요. 스님 아직 젊으니까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는 다음에 한국에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부산 스님이 그렇게 그 붙잡아서 가지 마라 하니까 그 스님 그 해외 포교 졸업 때 오셨어요. 졸업식 때 일부러 왔어요. 그 보관 스님이 그 2년 해외 포교 마치고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유가 나는 원래 한국을 가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떤 외국에 해외 포교 하겠다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국하고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한국에 와서도 한국어를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으면 귀찮아서 안 왔을 것 같은데 영어로 그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로만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국 애기들이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한국말을 같이 배우게 되는 한 마리 두 마리 갔다가 맨날 생활 속에 미얀마어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지. 영어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지. 그래서 한국말밖에 안 들리지. 그렇게 살다가 3개월 넘으니까 조금 말하기 시작하니 7개월 되니까 말 잘하는 편. 이사서도는 문제 없는 선택을 두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건 인연인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고 7개월 있다가 처음 만나는 한국 미얀마 사람이 미얀마에서는 볼 적 없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보는 미얀마 사람이 우서르나 스님이 지금 마시 우서르나 스님 미얀마에서는 서로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7개월 반 있다가 처음 미얀마 사람 만났는데 우서르나 스님하고 문만달라 스님이라고 미얀마 스님 두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이랑 만날 때가 처음 만났는데 그런 거 보니까 한국하고 인연이 있는 한국말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국말 하게 된 쓰기하고 읽기는 잘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같이 살다가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을 하는데 쓰기 읽기는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쓰면 잘 틀려요. 다 틀려요. 한국은 아무래도 이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 외국이라고 느낌이 없어요. 내가 외국에 있는가 언제 기억나? 비자 연재할 때 비자 연재할 때 내가 항상 아니고 항상 비자는 연재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 연재할 때마다 불편함이 많아요. 이거 좀 서류해야 되고 뭐 사무실 가야 되고 그때 한 번씩 가면
내가 한국 사람 아니구나.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한참 잊어먹고 살다가 비자 연장할 때 한번 내가 외국인인 것 같아 살다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외국이라는 느낌은 없어. 그냥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없어. 한국에 있으면 다른 나라 가면 모르겠지만 인도 같은 데 가면 되게 다르잖아요. 느낌을 다르고 그냥 외국인하고 맨날 느낄 건데 한국에 있으면 별로 그냥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없고 한국은 아무래도 어떤 인연이 모르겠지만 인연이 있었던 거.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그때는 왔다 갔다 어떤 데는 일주일만에 갈 때도 있어요. 일주일 다 가고 많이 있으면 한 달. 그때는 보리스 선언이나 부산의 여여 선언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도 미얀마 사람들이 별로 교류가 없었어. 그때였으면 한국 사람 초청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한국 분들이랑 만나서 뭐뭐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 정도 걸렸어요. 그만큼 한국말을 많이 늘어났지. 7년 안에 1년에 2번만 왔다 갔다 해요. 미얀마에 안고 지금 저는 3개월 집중 수행하고 수행 마치면 여기 들어오고 겨울에 들어와야죠. 추울 때 들어와서 그러면서 또 12월에 미얀마에 가서 또 집중 수행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또 4월 때 미얀마에 방학 때 거기서 또 한 달 수행하고 또 다시 들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루 1년에 2-3번 왔다 갔다 해요. 2009년에 그 대학 총장 스님 그 다타난다 말라비완 사이드 그 스님 보리수에서 아비드마 14위 강의할 때 그 강의할 때 그 스님 통역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는 원래 한국 수행자들이랑 스님하고 관계를 보면서 번외자 스님 여기서 포교해야 돼 그런 이야기 하는 한국에서 포교해 그래서 그때가 결정 내릴 때 그 전까지는 여기 안고는 안 했어요. 안고는 항상 미얀마에 가서 했죠. 미얀마 삼약이라 선언은 항상 3개월 집중 수행 매년 했어요. 3개월 집중 수행 안 하는 건 한국에 딱 1년 빼고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 집중 수행 한국에 하는 미얀마는 항상 했었는데 16년 1년만 집중 수행 못하는 것 같아요. 16년 1년 한 해만 3개월 집중 수행 안 했던 거. 미얀마에 하건 한국에 하건 항상 3개월 집중 수행 매년 했지. 2009년에 쿠콘 스님이 그렇게 엄청난 미얀마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크신 스님 그 시리쿠콘 스님 앞에서 전 스님인데 연세는 4년 전에 자기 선후배인데 똑같은 우리 슈진종 스님들 슈진종에는 아주 그 장로 스님들이죠. 미얀마에서 최고의 일도 학자로 알려지는 스님은 그 은한라마나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진짜 열심히 스님한테 한국에 있으라고 필요 있으면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사찰을 하겠다면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름 대주겠다. 미얀마에서 그 스님이 한국에 사찰하겠다면 얼마든지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은 저는 안 했어요. 그 스님 그런 말했어요. 하겠다면 내가 앞서서 해줄게 이렇게. 그리고 그 스님은 불주 대학 총장님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학 같은 거 학교 세우려면은 교재 같은 거 자기가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스님은 그때 스리랑카 갈까 인도 갈까 이렇게 하고 있다려고 석박사 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거 필요 없다. 미얀마 스님이 스리랑카 인도 스님한테 배울 거 없다. 영어만 못해서 가는 거지 부시는 가르치고 미얀마 스님이 또 잘한다. 그 스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 스님은 스리랑카 인도에 다 유학갔어요. 하고 이렇게 거기서 다 났었는데 스님한테는 그래 가지마. 할 필요 없다. 그때는 큰 스님이 영어로 하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한국어로 통역하는 거, 동시 통역. 영어로 하고 큰 스님이 영어를 뭐하고 스님 듣고 한국어로 하니까 큰 스님이 그거 좋아서는 거. 영어 이쪽으로 하면 된다. 스리랑카 인도 할 필요 없다. 스님 가르치는 놈 스님이 스리랑카 인도보다 잘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한국에서 스님이 포기하세요. 그래서 2009년에 그 스님 말을 듣고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디가 다스, 디가는 키우게 다스는 보는 자. 그 스님들이 디가 다스로 말. 그 스님들이 말은 내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2010년에
그래서 안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그때는 사실은 수행자는 서울 쪽에 많았어요. 서울 쪽에 인연이 많은데 부산을 가게 되고 부산에 도마비아님이라는 그분 한 분이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그 방을 얻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게 되고 그 덕분에 우리 미얀마 학생들이 다 부산에 대학 많이 다니게 되고 지금 90년 정도 되고 오늘은 사실 졸업식 가려고 하는데 태풍 때문에 안 가는 거 조금 아쉬웠으면 가서 하는데 아주 열심히 그 승가 봉사 많이 하는 학생이 학생 90년 중에는 조금씩 다 아는 엄청난 집중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한 애가 석사 오늘 졸업식 두 사람은 그 시스템 인지니어링을 한 학생을 졸업하고 학사 한 학생은 건축과로 한 학생은 세 사람이 오늘 졸업해. 근데 가려고 갔다가 태풍이 많이 난리치는 것 같아서 안 갔었는데 별걸 했는데 가서 하는데 그래서 이 한국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하게 된 그래서 한국이 스님을 선택하는 건지 스님의 한국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요. 지금까지 한국에 그렇게 살게 되고 지금 9년째 살고 있고 9년 계속 사는 그 2010년부터는 미얀마에 사는 시간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미얀마에 가면 제일 길게 가면 한 달 찍고 일주일 만에 돌아올 때가 많고 일주일 10일 만에 그래서 여기서 9년째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오늘 스님 소개 그 아사가님이 정리해요. 되게 행복해요. 사실은 미얀마보다 여기가 살게 되는 이유가 그거지. 미얀마에서는 스님이 워낙 많아요. 50만, 60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의 법문 나는 그래 유명해요. 법문할 때 그때로 미얀마에서는 뭐 젊은 사람으로서 그 대법회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었고 그때 27살 때 30대 27대죠. 30대 주지하고 35세 양구의 큰 대법회를 나가봤어요. 그런 2007년 때쯤 되면 양구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유명하기 시작할 때죠. 한참 미얀마에 있었을 때 지금 한참 유명해질 때였는데 2007년 때부터 지금 못했던 야당법사한테 보면 사람 엄청 많아. 그리고 따라가면 끝이 없어. 몇 개월 계속 가야 돼. 그런 추천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계속 했으면 지금 그렇게 살아가겠죠. 똑같아요. 여기 사나 거기 사나 매나 보무해야 돼요. 거기 있어도 맞아 2007년 때부터 계속 했으면 지금 1년에 아마 그 150일 정도는 매나 보무하고 살아야 돼. 다니면서. 근데 뭐가 한국에 보람이 느껴지냐면 한국에는 처음부터 가나다부터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보고 수행의 기초부터 아주 수행 할 때까지 가르쳐보는 그런 느낌. 미얀마에서는 그런 거는 못 느끼는 거지. 사찰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그래서 그 내가 가르치는 거지 누가 가르치는 어디서 어디 가르치는 아수가 없는 사람이 배울 게 되게 많으니까 여기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 어디까지 가르치는 것이 아주 허스트럭한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이 느끼는 한국에는 그 하나가 제일 보람이 두 번째는 학력이 높아 한국 분들 그런 보람이 느끼고 영화 사람 가르쳐 보면은 뭐 학력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고 공부를 그렇게 대학 졸업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력이 조금 약한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데는 관심이 많을 때 이런 걸 있겠지. 그러면 진행 가르칠 때 신심불자가 맞는데 지혜불자가 별로 없어요. 한국은 지혜불자가 많다고. 원래 불교로 들어오는 사람은 원래 불교 아닌 사람들이 좀 많고 그 지혜를 알고 믿고 알고 찾아서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로 재미있어요. 다 알고 다 알던 말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구나. 뭔가가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매력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보람이 느껴요. 한국은 학력이 높기 때문에 가르칠 때 아주 이렇게 흡습
좋고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많고 그냥만은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많아요. 그런 두 가지가 제일 행복하고 한국에 포기하게 되는 것도 진짜 저는 행복하고 그 보다다마 연구소라는 것이 사실 원래 이거 며칠부터 해야 되는데 원래 스님 성격이 이 말보다 일문자 이런 그 어린 때부터 살아왔어요. 뭐든지 내가 뭐뭐 하는 것보다 뭐뭐 말하는 것보다 일을 해. 일로 차차 가는 거지. 이런 성격이 때문에 지금 기자는 한 번은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내키는 며칠 돼서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이유고 혼자면 안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게 되게 하는 보다다마 연구소라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한국에 해왔던 이들이 지금 하면서 해야 하는 일 하나가 연구라는 일이 필요한 단계에 없는 것이 자체하기 한국의 공공물주 대화와라 이런 것이 조기물주라는 역사가 얼마 안 돼서 20, 30년밖에 안 돼요. 20, 30년 안에도 대단한 속도를 가고 있어요. 한국. 또 관심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처음에 한국에서는 의대하고 지구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그 물리의 흐름이 엄청나게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물리의 흐름이. 적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 한국에 앉아서 뭐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좋으려고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지려고 다양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하는 과정에서 그 진정한 물주 전법에 대한 그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1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원본이 번역이 되고 전재선 씨가 하는 거 있고 그 감옥스님 벨레스 하는 거 있고 이런 거 번역본들이 시작하는 그건 완전히 기초 단계죠. 그 작업이 끝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단계들이 필요 있어요. 몇만은 그런 단계를 다 거쳐왔던 거죠. 몇만은 뭐 역사가 2000년 넘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불교와 다른 것이 몇만 불교는 오로지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왔죠. 한국 불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선사들의 가르침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버렸죠. 금연마에서는 마하시 권스님, 파우 권스님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리는 내주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의 육조 현능이나 뭐 달마 스님이나 그런 자리까지는 내주지 않아요. 불주의 자리가 원래부터 뚜렷합니다. 불법 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가는 순가 자리만 있어요. 부처님의 자리는 뺏길 수가 없어요. 그냐마에는 마하시 컨선이 얼마나 유명해도 마하시 컨선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갖고 말해야지. 파워 컨선이 얼마나 유명해도 보면 다 부처님 견전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거의 벗어나는 스님의 말을 얼마나 잘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스님은 그냥 계산 안 해요. 순가의 자리만 있어요. 그 순가 얼마나 뛰어나도 부처님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만 계속 집중해가지고 마하시 컨스님의 가르침 연구 이런 거 없어요. 파워 컨스님의 연구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만 연구하죠. 그리고 우리가 2000년 넘게 해왔는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쥐적들이 다 내려오는 그 변전들이 보면 다 보이죠. 언제 보면 불기 언제 있었던 공부, 언제 있던 공부 이런 공부 다 연구잖아요. 그 선내 연구도 있고 재내 연구도 있고 다 연구가 다 있는 거지. 그 한국에는 지금 그 근본 물주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없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기본을 까는 상태. 그거를 계속 가야 됩니다. 지금 번역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그 검증 단계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씩 다음에 검증이 돼요. 이 단어, 이 번역이 제 100% 가까운 단어인지 이런 거를 다음에 하나하나 검증될 거. 그 작업이 어려워. 다음에 그 사전이 나와. 사전은 그 편하게 하는 사전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보면 그 단어가 그 부처님 가르치면 100번 나오면 100번 똑같은 뜻이 되거나 그 다른 뜻을 갖고 있으면 어긋나지 말아야 돼.
삼자법하고 어긋나지 않는 뜻 나와. 뜻이 6개가 나오면 그 6개가 어느 견적에서는 어느 뜻으로 나와 있고 그 뜻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견적하고 맞고.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가 부처님 가르치면 어긋나지 마라. 그런 건 자꾸 올해 견적말을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저 몇백 년 전에도 했고 그때는 나와서 책이 사전이 나왔어요. 지금은 계속하고 지금은 이 6차 결집 이후부터는 종교성에서 책임 주고 강사들이 모아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 강원들이 가면 12시, 1시나 1시, 2시 사이에 그 작업을 해요. 강사 스님이 모아넣어서 사전을 아직까지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단어 하나를 바꿔와이라면은 견적에 몇 번 나온다, 몇 페이지에 나온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무슨 뜻, 어디서는 뜻이 100가지 다 적어놓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는 엄청난 어렵고 오래 해야 하는 길. 마지막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그거는 학자들이 많아질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많아질 때 할 수 있는. 지금 한국의 두 번째 단계 정말 필요한 첫째는 지금 근본의 번역이 시작되어 있죠. 근본의 번역되면 두 번째는 아침에 말하는 듯이 컴퓨터로 말할 때 컴퓨터는 단어 정도만 아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있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처럼 부처님 가르친 견적 하나를 갖고도 부처님 뜻대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견적은 100개 보면은 100가지 의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견적 100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쉬운데 견적 100개를 한뜻 나오게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작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도 부처님 가르치면 다 문제가 생겨요. 이 견적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이 견적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실력 부족인데 근데 고집을 갖고 자만을 갖고 하다 보면은 그런 거지 부처님 가르치면 오염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안 보고 스승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자 스님이 뛰어난다면 반대자 스님 말이 부처님 말인 줄 알아요.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어느 스님이 얼마나 뛰어나나 해도 뛰어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면 얼마나 부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가 뛰어나야지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면 안 돼요. 반대자가 너무 뛰어나면 반대자 교를 만들어야 돼. 불교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뛰어나다 싶으면 부처님이 좋아한다 생각하면 반대자 교를 해보는 거지. 근데 부처님의 가르치는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 뜻대로 풀이할 수 있게끔 공부해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미얀마가 그런 쪽에는 아주 고집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는 뜻대로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이 필요했어요. 지금 20-30년 지나가니까 이 부처님 가르치는 원본에 대한 번역이 나오고 그걸 읽고 빨리 어느 뭐라도 원본을 읽을 수 있어요. 원본을 읽고 진짜 내가 부처님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뜻이 진짜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뜻이 맞느냐 그런 거면 쉽죠. 그런 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대로 하는 말들이 많아져. 지금 한국에 시작해서 그런 문제. 연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연애 없다는 생각할 수 있는 견적들이 있어야 부처님 가르치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 견적을 갖고 그렇게 생각할 때 나머지 견적 1000개, 10,000개하고 다 어긋나면은 이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줬던 규칙이 부처님 열반경에서 어떻게 이 말이 부처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방법 부처님 규칙을 마련해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주정법 미경이라는 주정법 미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진짜 부처님 하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해석서 같은 거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갖고 한 줄 한 줄을 갖고 이 뜻이 이 뜻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친 그 뜻대로 이 풀이도 내 마음대로 풀이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개의 부처님의 견전들이 보면서 이 견전은 첫 견전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의 그 작업이 지금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부처님 같이 오염이 돼. 똑같이 원래처럼
그 부처님 가르침이 변질되는 부처님 가르침에 똑같이 이루어져요. 변하지 않는 원래 근본, 원래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하려면은 지금 한국에 급해지는 일이 그 작업. 그 조정법의경, 무화경, 대념처경 이런 견전들이 이 삼장법을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핵심적인 견전들이 다 그렇게 부처님의 뜻대로 풀이들이 나와요. 그 풀이들이 읽어보고 어떤 견전은 바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런 보는 눈을 만들어 그 두 번째 되겠지. 보다다마 연구소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보다다마 마그레 보다가 부처님이고 다마가 부처님의 법이고 연구하는 한국에 지금 연구가 그거 필요하는 이 원본을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진짜 부처님이 이 원본을 말할 때 어떤 뜻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지 이 담마마 이소와 말씀 이소미 아다 이 세 가지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어저께 몇 번 들어봤잖아요. 그런 해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천 수행회로 해석이 되게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단어 그대로는 이 담마만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내 거 아니다 뭐예요 이렇게. 수행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오래전에 연구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계속 설명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원본만 보고는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그렇게 이해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다마 연구소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스님도 해왔던 거 있죠. 부주의 핵심은 위파스나를 가르치고 미드마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정법의견을 가르치죠. 무화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념적경 가르치고 마지막 시는 하는 것이 열반경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 견전 네 가지 선택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이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이렇게 원본 파리 원본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일단 내 작업이고 두 번째는 그 번역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콘스님들이 뛰어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콘스님 교가 되고 육조 해능이나 다마 교가 되지 불교는 안 돼요. 이상하게 가버려요. 그런 식으로 반리자 교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불교는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 부주가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해석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하고 나서 세 번째 작업은 뭐냐면 판결 내리는 작업. 그거 되게 어려워. 그걸 학자들이 있어야 돼요. 미얀마에서는 어저께 말한 듯이 견정에서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무슨 가르침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스님을 잡아가서 법원에서 스님 법원에서 스님들이하고 이렇게 그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맞다면은 다 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어. 견전을 다 갖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논쟁 끝에 그 자기가 틀렸다는 받아들이면은 이 고백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아니게. 아니 그냥 보내줘. 근데 다시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틀립니다. 왜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를 다 이야기해줘요. 이런 견정 보면은 스님 말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앞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치면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님도 지옥에 갈 일이고 스님한테 배우는 사람이 지옥에 갈 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뜨면은 종교성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스님이 없고 그냥 종교성에서 불교를 망가뜨리는 죄가 있어요. 불교보호법, 종교보호법이 있어요. 그건 불교는 아니에요. 이슬람교를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회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이슬람교를 파괴하는 걸 하면은 그거를 이슬람교인들한테도 보호하는 법이 다 있어요. 불교한테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교에 대한 종교를 파쇄한 그렇게 해소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활속해야겠습니다. 그럼 반대자 교를 가르치면 문제 없어요. 불교를 가르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국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타지 않았더라도 그런 걸 틀리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왜 틀렸는지는 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요.
누가 아니면 윤회가 없다는 말하고 있으면은 힌두교식 윤회 아니다 맞아. 그리고 이 불교식 윤회, 부처님 말하는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과 윤회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는 그 인과 윤회 이런 거를 견장에서 다 근거를 보여주면서 이래서 이런 가르침은 틀립니다. 이런 판결책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 많이 있어요. 그건 세 번째 단계고, 부처님 가르치는 흐름은 그래요. 첫째 결집, 둘째 결집, 셋째 결집 때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와투라는 것은 아소카 왕 시대, 그거는 판결 내린 이런 것이 왜 틀렸는지.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그런 판결책이 엄청 많아요. 그 판결책 한 권만 읽어도 엄청난 불주학자가 돼요. 삼장법을 다 뒤져서 왜 틀렸는지 이렇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책 한 권만 읽어도 진짜 부주학자가 돼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부전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판결 한 책 읽어보면은 그 스님들이 부주 연구하는 거 보면 완전 대단해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 지금 두 번째 작업은 그거. 지금 가르치는 뜻대로 풀리는 바른 견해를 계속 풀려지는 바른 견해를. 왜냐하면 2500년 전에 고전의 말이기 때문에 문화를 다루고 시대를 달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중간중간에 그 시대에 계속 채워지는 스님들이 없으면 우리 제대로 문화를 비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어떤 거는 그때 문화를 이해해요. 어떤 거는 그때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요. 이런 거 모르고는 그냥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유자는 특히 그런 거 많이 이해해요. 그때 시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나 그때 문화적 상황이나 이런 그런 걸 다 이해해야 부처님의 유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시대에 2500년 계속 채워지는 것이 그 콘스님들이죠.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해왔거든요. 한국에 지금 첫째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 차차되어 있어요. 저기 우주공간에서 되게 많아지고, 두 번째 작업은 진짜 그 원본이 말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해석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가, 틀리게 해석하는가, 올바르게 해석하는가. 그 두 번째 작업이 우리 부다라마 연구소에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아주 소크라티스의 반복하지. 소크라티스는 맨날 길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예 아무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시작해서 나는 업에 대한 모르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업이 뭐냐 그런 거 스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이 업을 연구하고 있는 거지. 업을 계속 자기 알고 좀 계속 물어보면 스님도 할 수 있고 바로 스님 할 수 있고 미얀마 스님도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으니까 이 교수사 스님처럼 이 대학을 넘어갈 때는 슈퍼바이저 교수처럼 그런 교수가 계속 제목 하나 선택해서 윤회에 대한 내가 궁금하다. 아무거나 지식 없어도 돼. 공부할 의욕만 있으면은 계속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질문 물어보고 답해주고 공부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책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럼 그 책들이 다음 여가 스님들이 계속 이렇게 가입해주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업이 뭔지, 12연계가 뭔지, 윤회가 뭔지, 수행에 대한 실천성, 위파사나가 뭔지, 사마타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연구 책. 그런 거 책 내고 싶은 거. 부다라마 연구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런 책들이 100개, 1000개 나와야 돼. 왜냐면 부처님 원본을 보고 그대로 알기 되게 어려워요. 원본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원본 하나를 보고 몰라요. 그 원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거를 견전을 100개 정도 보아야 돼요. 견전 하나로 알면 100개 정도 보아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 말하고 싶은 걸 제대로 이해해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업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하려면 업에 대한 관련된 100개, 1000개 견전들이 봤던 스님들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내가 업에 대한 계속 지식을 모아게 되고 의문이 있을 때만 계속 물어보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처럼 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이 책을 봐도 똑같이 나 같이 한 걸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학생이 그런 책을 그 스님하고 같이 내는 두 사람 이름을 내야 되죠. 아시는 내 있잖아. 그런 책을 계속 내면은 부다라마 연구소에서 1년에 책 10권만 나와요. 사실은 그 1년에 책
한 사람이 한 권 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제로 나와. 학생 몇 명이 책 100권 나와. 근데 진짜 좋은 작곡,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진짜 포교하게 돼요. 진짜 포교하게 돼요. 중요한 것이 이 책의 뜻이 부처님 가르침을 억울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없이 책 내면 안 돼요. 그런 확신될 수 있는 분은 우리 메말 스님들이 감독해요. 메말 스님들이 똑똑하다고 아까 말했지만 메말의 연구가 계속 오래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질문 100개 청에 물어봐도 대답 다 있어요. 메말에서 제가 계속 연구해왔던 대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맞게 한국 상황에 맞게 한국 사람에 맞게 그런 견자마라 그런 해석책이 나오는 책이 사실 견자마라 웬만한 견자는 다 그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견자는 원본을 보는 사람이 이해 못하고 그체만 읽으면 다 모든 의미가 풀려는 정도로 그런 아주 손쉽게 대화로 풀어내는 식이에요. 소크라테스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 기회에 애들이랑 학생들이 뭐 물어보면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방법의 학교를 만들어요. 아니면 일반 학교는 필요 없어요. 학교인 많고 학자가 없어요. 학교가 많고 졸업자만 많아지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야 공부가 진짜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처음에 강원이나 설방 이런 거 보면 강화승경, 천주경, 법화경, 금강경 이런 경륜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에서는 지금 유가사나 용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화두선이라고 해갖고 이제 가나선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리스테이스 하는 이목고 하면 확 안 되겠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유불선도 같이 혼합이 되면서 실제로는 불교 원형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는데 진짜 불교는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단 법륜이나 그런 경륜이 이게 지금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 불교가 가야 될 길은 어떻게 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혼란을 오게 될 것 같아요. 그거가 다릅니까? 어떤 식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한국 물질 얘기는 제가 하기는 조금 고난하고 저는 그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은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한국 물질 나름대로 길이 있는데 지금은 조계정에서는 초기 우주 승가 대학원 있으니 그걸 다니는 데가 자기들 알아요. 알아서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는 그 전통 쪽에 한국 물질은 많이 약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스님들이 다 출가하면은 공부 물질 공부하는 스님이 많아요. 이 스님들이 자체가 젊은 스님들이 큰 스님 될 때 공부 물질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한국 전통 물질은 전통 쪽으로 남아있을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서양에도 지금 기독교로 전통 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차들이 많이 못 닫아요, 지금. 차도 그냥 기독교이나 선단 다니는 사람은 노력돼 있지만, 그렇게 그 신을 믿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졌어요. 다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국 물질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을 열망하시는데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런 거. 우리 하리만 하다 보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우리가 하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한국 물질 이야기하자면 비판 같은 거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지금은 한국 물질이 좋은 데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부 물질적으로 가고 있는 그 물질 자체가. 왜냐면 한국 스님들이 가기 싫어도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사실 한국 물질 갈 사람이 되게 없는 쪽으로 한국 신도만 아니고 스님은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총 들어야 2만 명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하고 컨트롤 갚아 전혀 없었으니 그런 정도로 스님은 없고 신도도 없어질 거. 그렇지만 의외에 이렇게 불조로 안 돼. 무교로 말하면 종교 없는 사람들이 다 수행하고 있어. 그렇게 볼 때는 뭐 미국에 가도 그렇고 독일에 가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보다다마 연구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다다마 연구소 미얀마에서도 미얀마 스님들이 많이 공부하고 착한 스님들이 좋은 스님이 많이 계십니다. 미얀마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한국에 추천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은 시간 여유도 있고 부지로 공부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가 큰 선업을 지우게 될 거. 이 부처님 가르침은 한국말로 진짜 부처님 뜻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일이 큰 일이지. 제 한국만 나오려. 지금 제가 그 했던 책 중에 보면은 이 부주의 핵심과 위파사나가 한국에서 특히 부주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의미지. 이 책 한 권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부주에 대한 정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마 연구소에서 앞으로 그런 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책들이 계속 이 부처님의 원본을 번역하는 거 봐도 속 시원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 견전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견전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항견전을 보고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항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하 100개 견전을 봐야 관련되는 100개 견전을 봐야 이 견전에 부처님 주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많지 않아요.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그 외국의 스님들이 도움 없이는 거의 뭐 대성부주 쪽에 견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부주 이 원래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해석은 한국에 아직까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 30년밖에 안 됐어요. 이 공부하는 거. 그러면은 이 일이 이 보라라마 연구소가 뜻대로만 해낼 수 있으면은 아주 한국 부지 역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만큼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제가 혼자는 할 수 있는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 뜻을 알고 내가 이래서 던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책 5권, 세 번째가 스님이 내신 책 5권의 내용을 책으로 내시려고 선택하시는 이유. 그건 딱 원래 있었어요. 정확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 5권의 책을 나오지만 제가 강의할 때는 원래 교재를 제가 먼저 세팅해서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12일간 책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스님들이 많이 이야기해보고 한국 불자들이 많이 이야기해보고 그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부처님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틀리게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관점이 다르구나. 그런 거를 스님이 많이 이해했어요. 이해하면서 한국에서 불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해주면 되게 좋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정리해주면은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법문에서 사실은 몇 회 많이 했어요. 사실 여기 저기 솔에서 머리수에 시작했어요. 그 CD가 나왔어요. 그 CD가 부산에 누구한테 가서 부산에 그 조계종 포교 법사님한테 가서 그분이 포교 법사들과 모아서 강의를 청하는 이 CD에 있는 내용을 스님 직접 강의해다가 그 부산의 첫 법회가 첫 강의가 그것이 호르마을에 가서 이 서울담임이 능력해서 그 책으로 처음 나오는 거지 12년째. 처음 스님이 한국에 기초 가르침으로 처음 오는 사람들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주의 핵심과 못봤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올 때 11일간의 특별한 수업을 지키는 거죠. 그거는 스님이 만드는 교재이죠. 그거를 맞추형이 한국 불자들이 위해서 맞추형을 만드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특히 대승불주권의 불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펴는 것이 우리 책 5권, 책 5권 중에 이 첫째 책이죠. 선생님이 만드는 교재이고, 두 번째는 그쪽으로 아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핵심이 다 들어갔어요. 그 핵심은 이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아주 논지안적으로 아주 바탕 든든하게 이해하려 하면은 논지안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비다마다 상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은 비다마다 상가는 책을 안 나왔어요.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번역책들이 나와 있고 비다마 강의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고 스님도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다마에 대한 책은 아직까지 안 냈었지만 CD로는 많이 퍼져 있죠. 그러면은 부처의 핵심과 위파스나는 철학적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그 철학을 아주 단단하게 그 심리학으로, 물리학으로, 화학으로 보는 같이 비드마로 보는 거로 두 가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법 위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정법 위전은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이면서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견적 하나만 봐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친 견적의 모든 뜻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법 위전은 샘플을 해서 그 조정법 위전을 부처님 뜻대로 풀이하는 것이 지금 무라다마 연구소에 하고 싶은 방법대로 했던 거예요. 조정법 위전은 단어 하나하나 풀이하면서 그걸 부처님 뜻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실천 수행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두 가지 면으로 그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실천 수행을 이해하는 거, 그 식으로 조정법 위전 책을 냈죠. 그 다음에 불교의 핵심 그 부처님의 열애가 오신 길은 10바입니다. 그리고 삼부공도, 그는 이쪽으로 부처님의 불교 핵심 위파스나 11간 채쪽으로 공부했고 비르마 공부했고 조정법 위정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불자로서는 얼마 전에 수준 있는 불자가 됐습니다. 그냥 신신불자가 아니고 지혜불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행 실천하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포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포기를 크게 말 안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그 여러 사람이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죠. 포기하려면 부처님을 진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바람을 하는 이유가 이 포기를 하던 나의 깨달음의 길을 갔던 이거는 똑같은 길이 포기를 십바람을 해야 되고 그 나의 깨달음의 길을 십바람을 가. 그래서 부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바람을 이해해야 돼요. 십바람을 이해해야 부처님을 이해하고 그래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싶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이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이 열애가 오신 길에서 그 내용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처님 가르침의 이 고귀함과 이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가 있다는 느끼는 사람이 부처님 가르치면 내가 뭔가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열애가 오신 길을 잘 이뤘고 부처님은 어떤 마음으로 부처로 될 때까지 오시는지 그 길을 보면서 내가 가 길을 정해야 되죠. 그리고 신심도 확실한 신심, 인과를 통해서 아는 신심이 되기 위해서 삼부공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부공도를 공부하면서 원인과 결과, 불법성에 대한 올바른 신심, 이런 신심 그냥 그 귀복신난 쪽이 아니고 그 신을 믿어는 신나는 믿어는 적대적인 신심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아 부처님 법승이라는 것이 이런 공덕을 갖추고 이런 공덕을 갖추는 이유가 다 있고 원인이 다 있고 이런 걸 이해하면서 이 지혜와 신심이 아주 이 최고의 상태를 갈 수 있게끔 이 십바람이와 그 도무산 들레키가 그 삼부 공덕이죠. 그런 거는 다 원래 생각했던 교재들이에요. 그 조정법 위견 다음에 무화견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대념척견을 가르쳐요. 그 조정법 위견과 무화견은 부처님 가르침의 철학적으로 제일 핵심이고 대념척견은 실천으로 핵심이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무화견과 조정법 위견은 충분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은 대념척견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열반경은 보호 부처님 가르침 지킴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것이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많이 지친성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사라지고 어떻게 사라지고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열반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냈던 5권이 책들로는 5권이지만 사실은 나와 있는 것이 무화경이 남아있죠. 개념적 경이 나와있죠. 그렇지만 한국에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무화경하고 개념적 경을 다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열반경. 열반경에 대한 책을 내고 싶고 아직 무화경은 내고 싶고 왜냐면 다른 분들이 냈기는 냈지만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 설명하는 그 반식, 그ปฏิ바나 담마ปฏิสัมภิดา, 아타ปฏิสัมภิดา, 니로디ปฏิสัมภิดา,ปฏิ바나ปฏิสัมภิดา. 내가 소라는 나의 숨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무화경은 나름대로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설명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어긋나지 않는 설명에는 얼마든지 좋아요. 그건 본인의 실력이고 그렇지만 내가 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 건 안 돼요. 그건 반대자 가르침이 돼야 되거든요. 반대자 교를 했던 거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화경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긋나지 않게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설명을 예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실력이고요. 그렇지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견전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내가 견전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고 내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치는 붙이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경을 하고 싶은 이유가 열반경에서 보는 측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열반경은 부처님 가르침을 오래오래 지키면 해야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이 보문산 연애가 오신 키하고 보문산 들려키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선바하고 싶은 그 책을 읽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뭔가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 마지막 인생을 여기서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그 빠른 이 책을 보고 보문산 들려키를 보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포기할 때 지침서가 열반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측면을 보면서 부처님 가르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고 모르고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알고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이 책 5권 내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권은 지금 제가 내고 싶은 책을 다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는 5권은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첫째는 1단계는 정리하는 단계이죠. 그 정의를 정리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부처님의 가르친 원본들이 어긋나지 않게 해석이 잘 되어 있는 거고 그 모범적인 견전들이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범적인 해석을 보고 모든 견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 있는 학자들이 만들어 가야죠. 그런 작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는 최하는 그 연애가 의심키와 보문산 들려키를 아주 몇 번 읽어봤던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이제 부처님이 어떤 마음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왔던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죠. 보사행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사행을 말하면 좀 목소리가 좀 크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말하듯이 말보다 이름 먼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보사행을 콘소리 치는 분들은 마음이 안 좋고 그렇지만 일은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그래서 네 번째 취급하라는 책 5권이 불교를 이해하고 교학과 수행을 실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건 똑같이 말이 앞에 세 번째 말 다 들어갔죠. 교학이건 실천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원래부터 말했지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면 법의 정의가 흔들리고 법의 정의가 흔들리면 승가의 정의가 흔들리고 불과 승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의의 길이 다 어지러운 거고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와서 느껴지는 거 진짜 이거 불교 맞나? 이런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불교로 말았지만 또 불교 맞는가 이렇게 맛이 그때 말은 많이 안 통하니까 겉에 모양이나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불교로 말하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야기해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정의도 뚜렷하지 않고 이상하게 되어 있고
법에 대한 정의를 뚜렷하지 않고 순간의 정의를 뚜렷하지 않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정의부터가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불교에 대한 나름대로 불법성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판하는 건 아니고 길게 볼 때 부처님 가르침에 도움이 안 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리만 되면 사람들이 각 길이 달라질 겁니다. 우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11간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5권이 불교의 이해와 교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거죠. 원래 부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실천해야 바른 법이다. 부처님 가르친 자체가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실행된다. 바르게 실행할 수 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실행된다. 그래서 뭐 한국에 다 틀리게 알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청 깊이 들어가야 부처님을 만나는 시작함, 그 시작. 그 스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강원에 4년 있으면서도 진짜 부처님의 공부 가르침은 공부 못했다. 원래 중국 선사들의 마들이 공부하다가 4년 보내는 또 한국 스님의 생활 교육이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4년 강원 다녀도 진짜 부처님을 못 만났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 물주가 다 틀렸다는 걸 합니다. 사성제, 팔정도, 삼시치, 조르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해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수행 실천과 교리가 따로 되어야지. 한국은 조선시대 500년 넘게가 불주에 억압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제시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도 있죠. 그렇게 볼 때는 한국 스님이 잘못했다 이런 한국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해가 그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거죠. 그 문제는 지금 불주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것이 사람들한테 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주를 관심이 있어서 나는 물주를 알고 싶다. 부처님이 뭐를 가르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책 한 권만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거죠. 근데 원래 한국의 교리 자체로서는 물주를 이해하려면 10년, 15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여러 가지 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 아주 많은 의미가 있죠. 이 책들이 11일간 책 한 책만 읽어봐도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제가 20, 30년 공부했던 걸 뺏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해를 가지려고 사실은 출가해서 20, 30년 공부했던 것이 뺏겨서 짜대 그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해도 불주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서 불주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도 정리를 확실하게 확대시키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10일간은 110일을 할 수 있고 1010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확대시킬 수 있고 뺏기스 말하면 그 11일 만에 했던 강의만 들어봐도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제정법의 경우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원본을 부처님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느냐 그런 검증하는 단계에 됐습니다. 쌤배를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견전을 볼 때 그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 진짜 그 실천으로 말하는 뜻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을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견전들이 우리가 풀릴 줄 알아. 그러면 단어 문법적으로 아는 단어가 하는 말 1단계 뜻이죠. 그 2단계에서는 실천 수행에서 나오는 뜻이 이 말에서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걸 내가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apply 될 때까지 이런 그 견전을 그렇게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이 이 제정법의경 책에서 그 불주의 그런 의미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해와 의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섯 번째는 향후 출판 계획. 아까도 이야기한 듯이 아까도 이야기한 듯이 요래가 오신 기류가 오무산 둘레 기류 몇 번 읽어서 진짜 신심이 나서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미 있는 이 하나 해내고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나올 책들이 많지. 1단계 책은 일단은 그 견전의 부처님 뜻대로 푸는 책들이. 두 번째는 그 연구식으로 문답 연구식으로 그 소크라테스의 방법으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친문감 있게 편안하게 쉽게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 처음으로 내가 알고 싶은 분야를 한국어로 들어가서 부처님 가르침에 견저에 있는 모든 그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가져가서 설명하고 그 책으로 내는 이런 책들이 많이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보다가마 연구소에 대한 기자 활용이 맞을까? 기자님이 잘 써주세요. 예, 선생님 거기 그 무화경 말씀하셨는데 무화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또 많은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아상경도 있고. 그렇지. 스님이 저기 쓰고 싶다고 하는 무화경 어느 니까에 있는 그 첫째 그 주정법 의견 다음에 발표하는 무화경인데 자체가 안 나타나는 쓰다. 근데 다른 견전의 무화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해도 여기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경전 그 견전 자체가 안 나타나는 어떤 니까에 니까에는 아마 그 마하와가 같아요. 마하와가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하와가 그 견전 이름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안 났다. 그걸 찾아줄까요? 여기 아이패드 있습니다. 아이패드 산자법사 스님 그걸 찾아줄까요? 그걸 찾아줄까요? 안 나타났을 때는 마하와를 기억합니다. 못해나 대쇼가 안 돼. 나타났을 때는 칸다 그 삼요다니까야 삼요다니까야 칸다 외가 살라다나 외가 발이 55페이지 있어요. 몇마 6차 결집 페이지 원본 페이지 원본 발이 페이지 55페이지 있어요. 안나달라크나스다. 그냥 읽어보면은 신신해요. 설명 없이는 그냥 맛이 없을 거. 일어나 끝나네. 아서가 2만 원만 있어야지. 네, 우리 마치자. 사두.